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만나고 싶은 사람의 김동률입니다. 안녕하세요. 윤서영입니다. 유수영 아나운서, 가죽 재킷에 선글라스까지 오늘 네. 제가 오늘의 이 초대 손님을 모시기 위해서 이렇게 좀 신경을 써봤습니다. 누굴 모시는가요?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우리! 네. 누군지 아시겠죠? 네. 김보성 씨 초대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와, 이렇게 만나주셔서. 네. 네. 우리! 네, 앉아서 자세히 나눠보도록 할까요? 네. 대한민국의 의리 열풍을 몰고 온 김보성. 대중에게 받은 사랑을 나눔의 의리로 돌려주겠다는 정의의 사나이 김보성을 만나자. 만나고 싶은 사람. 스튜디오 안이 어리 열기로 뜨거워지는 것 같은데 요즘도 어리열하게 바쁘시죠? 아닙니다. 뭐 의리 열풍이 그 대중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대중들에게 너무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봉사활동 위주로 좀 스케줄을 잡고 있습니다. 네. 제가 오늘 오신다 그래서 특별하게 이렇게 또 선글라스도 한번 써봤는데 마음에 드시나요? 멋있습니다. 의리! 의리! 아니, 지금도 이렇게 의리를 계속 해주시고 계신데 하루에 의리라는 말을 몇 번이나 쓰세요? 뭐 대충 뭐 그래도 한 수십 번 하지 않을까 하루에. 예. 하루에 수십 번. 어쨌든 뭐 개인 간의 그 대화에서도 의리 얘기가 아무래도 많이 들어갑니다. 예. 네. 근데 평생을 어리를 외쳐오시고 또 어리 있는 삶을 살아오시지 않았습니까? 예. 근데 이렇게 갑자기 어리 열풍이 이렇게 우리 사회에 뜨게 된 무슨 계기가 있습니까? 제가 본 견해로서는 그 대중들의 어떤 의리의 목마름이 어떤 폭발한 게 아닌가. 그러니까 너무 우리 대중들께서 국민들께서 좀 기뻐할 일이 없었다. 너무 힘들었다. 지쳐 있었다. 그런 차원에서 굉장히 고무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예. 네. 어떻게 보면은 그 개그맨 이국주 씨가 사실 네네. 김보성 씨에 대한 패러디를 하면서 굉장히 갑자기 또 유명해지시는 게 있는데 네네네. 네, 어떻게 또 약간 고마운 마음이 또 있으실 것 같은데요? 너무 개인적으로 너무 감사하죠. 같이 이렇게 의리를 외쳐주셔서 어떤 그 의리가 증폭이 된 거거든요. 너무너무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우리 윤수영 아나운서도 분장만 하면 이국주 씨 못지않지 않을까요? 어떻게 윤세영 아나운서를 이국주 씨, 미안. 굉장한 미인이시죠. 우리 윤 아나운서님은 비할 수 없는 거고요. 예. 근데 지금 오늘 그 선글라스 낀 모습 보니까 그쵸. 예, 정말 멋있습니다. 네, 제가 선글라스까지 이렇게 준비를 했는데 네. 이국주 씨한테 감사함에 밥이라도 한번 사셔야 되는 거 아닌가요? 물론 뭐 밥도 샀고요. 어떤 광고권에서 제가 많이 추천도 했습니다. 예, 그런 차원에서는 뭐 의리를 어느 정도 갚은 게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제가 이제 김보성 씨 모시게 돼서 사전을 찾아보니까 의리라는 게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돼 있더라고요. 그런데 사람으로서, 인간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도리죠. 예. 근데 한국에서는 의리 그러면 좀 주먹이나 조폭들의 의리 이런 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견해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항상 말씀드리는 게, 우정으로 시작된 의리가 공익을 위한 정의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서 최고의 의리는 나눔의 의리다를 말씀드리고 있는 겁니다. 의리에 대한 이런 확고한 개념이 탁 있으신 것 그렇죠. 같은데. 잘못된 의리가 그 우정이 만약에 공익을 해치거나 그러면은 그건 굉장히 문제가 될 수가 있는 거죠. 근데 요즘 정말 의리가 열풍이긴 한가 봐요. 패러디 사진이 굉장히 많더라고요. 뭐, 개, 나으리, 모나리자 할 때도 막 의리 이렇게 넣어가자던데 가장 마음에 드는 사진이 어떤 거 있으세요? 저는 뭐 개인적으로, 그리스도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요? 네, 제가 이제 사실 이제 불교에서 몇 년 전에 제가 이제 크리스찬이 됐거든요. 그래서 그러세요? 개인적으로 그리스도 마음에 들고요. 예, 뭐 많죠. 예. 그다음에 꽃봉의리. 봄이 오니까 또. 꽃봉의리도 있고 또 꽃봉의리. 제가 지은 또 제 그림이 있어요. 네. 팬분이 이제 그려주신 건데 이소룡과 닮은 어떤 제가 초상화가 있습니다. 네. 그래서 김소리용. 뭐 많죠. 뭐 차돌박으리 많습니다. 아니 그런데 요즘은 초등학생들이 어리를 쓰라 그러면은 김보성 버전으로 어리로 쓴다고 그래요. 아, 그래요? 네. 그것은 좀 문제가 있네요. 그거는 맞춤 표기법으로 틀립니다. 정확하게 의리입니다. 의리. 의리! 네. 스튜디오가 아주 쩌랑쩌랑하게 울리고 있는데 네. 그래도 김보성 씨 같은 경우에는 배우가 원래 주업이신데 약간 이렇게 웃음의 소재가 메인이 된다는 게 조금은 좀 아쉽지 않으세요?
절대 저는 그 의리가 어떤 희화가 되고 네. 어떤 그 약간의 이제 그 코미디적으로 가더라도 국민들께서 대중들께서 이렇게 관심을 가져주시고 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비로소 조금이나마 저의 어떤 진심이 진실하게 전달되는 진정성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거든요. 이것으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너무너무 고무적인 일이죠. 네. 그러니까 어리부재 시대에 어리를 외쳤기 때문에 이제 대중들은 화나고 있는 것은 틀림없는데, 네네. 자, 댁에 가시면은 아내분하고 아이들도 좋아하시나요? 어떻습니까? 워낙 와이프 자체가 의리가 있기 때문에요. 의리 가족이네요. 아이들도 의리가 있고, 네. 친구들, 이렇게 약한 친구들이 맞는 걸 못 보고, 그러면서 약간의 또 어떤 억울한 일도 당하는 건데, 저는 우리 아이들한테도 또 와이프한테도 이런 얘기 합니다. 의리를 외칠 때는 그만한 어떤 책임감과 사명감이 따르기 때문에 네. 억울한 일이 생길 수도 있다. 하지만 그것은 감수를 해야 된다. 라는 말을 하죠. 네. 네. 저희가 요즘 또 워낙 바쁘게 지내시는 김보성 씨의 생활이 어떤지 궁금해서 김보성 씨 의리 라이프 저희가 영상으로 좀 준비했거든요. 그래요? 한번 같이 보실까요? 혼자 사는 노인들을 돕기 위한 행사가 한창인 이곳에서 김보성 씨를 만났는데요. 한 방송을 통해 독거노인들의 어려운 생활을 알게 된 후 그들과 함께하기 위해 발벗고 나선 것이라고 합니다. 홀로 사시는 우리 어르신들이 얼마나 참 쓸쓸하고 마음이 외로우시겠습니까? 작은 제 진심 어린 마음이 전달돼서 조금이나마 그 우리 어르신들에게 위로가 됐으면 하는 마음 간절합니다. 평소 도움이 필요한 곳이라면 앞뒤 재지 않고 나서는 그의 진심이 전해져서일까요? 고마운 마음에 눈물을 보이고 마는 할머니. 어르신이 눈물 흘리시니까 저도 눈물이 나더라고요. 네. 혼자서는 힘들었을 삶의 짐을 이렇게 함께 나눌 수 있어 다행이라고 생각하는 김보성. 이제 본격적인 봉사활동을 위해 복장부터 갖춰 입고 이동할 준비를 하는데요. 우리 지금 자원봉사자 대학생 여러분들이요. 학생 여러분께서 또 의리를 지켜주셔서 이렇게 또 같이 함께 혼자 하면 또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또 이렇게 같이 또 의리로 함께 가니까 마음이 든든하고 아주 따뜻하고 뿌듯합니다. 의리! 진짜 의리가 열풍이에요, 잘하시네. 지금. 어느 사이 유행처럼 번진 단어 의리. 이제 혼자가 아니라 누군가와 의리로 뭉쳐 나눔의 기쁨을 함께 할 수 있어 더 힘이 난다고 합니다. 직접 집을 방문하신 건가요? 독거노인분들의 집을? 예, 어르신 그 집을 여러 곳을 방문을 했습니다. 그리고 저 어르신 집에 댁에 가서 네. 같이 이제 그 도배하고 예, 청소해드리고 장판 고쳐드리고 그랬습니다. 전투의지가 불타고 있습니다. 화이팅! 화이팅! 혼자서도 척척 벽지를 붙여나가는 그의 손놀림. 많이 해본 듯 능숙해 보이기까지 하죠. 정말 기술이 있으신 건가요? 아니면 그냥 예전부터 좀 그 의리로 좀 봉사활동을 좀 많이 해서 왔기 다른 때문에. 데는 약간의 노하우는 있죠. 네. 제 벽지에서 그 의리한 기운이 나와서 우리 어르신을 다 이렇게 항상 이렇게 복으로 이렇게 감싸드렸으면 좋겠습니다. 한결 깨끗해진 집에서 할머니가 편하게 지내시길 바라는 마음으로 뒷정리까지 꼼꼼하게 손을 보탭니다. 이 방은 마무리. 마무리. 근처 혼자 살고 계신 또 다른 할머니를 만나러 간 김보성. 간소하게 챙겨온 식료품 몇 가지에도 연신 고마운 마음을 표하는 할머니. 이렇게 가까이 온다고 해서 어떻게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겠습니다만. 아유 감사합니다. 아이고. 그 작은 어떤 그냥 마음이라도 좀 따뜻해졌으면 좋겠습니다. 예, 너무 감사하고 따뜻합니다. 아이고, 일반 종에 또 너무 반갑고. 감사합니다. 예. 수고하시고 잘.
나눈 것이 아니라 더 큰 마음을 받은 것만 같아 돌아서는 발걸음이 쉽게 떨어지지 않습니다. 서울 영상광고제 시상식장. 이곳에 모델 분위기를 풍기며 위풍당당 모습을 드러낸 김보성. 화이팅! 파이팅! 우리! 오늘 이 행사가 그에겐 뜻깊은 자리라고 하는데요. 오늘 서울시 영상 광고 모델상을 받게 됐습니다. 그래서 참석하게 됐습니다. 의리 열풍 속에서 그를 더욱 빛나게 해줬던 광고가 가져온 행운. 저도 저 광고 봤어요. 너무 재밌더라고요. 십수년째 까만 선글라스를 끼고 불끈 쥔 주먹을 들고 장소를 가리지 않고 의리를 외쳐왔던 그. 이제 한 손에 트로피를 들고 무대 위에서 스포트라이트를 받으며 당당히 외칩니다. 제2의 전성기를 맞이한 김보성. 의리 넘치는 그의 행보가 계속되길 기대해봅니다. 네. 근데 저 상을 받을 때도 큰절하시고 네. 봉사로 가서도 큰절하시고 예. 너무 그냥 감사한 거죠. 감사하고 또 우리 어르신들께는 이제 제가 이제 자식된 도리의 어떤 마음으로 이제 큰절을 드린 거고요. 네. 이 광고 대상 받은 것은 이제 제가 어떤 영화 배우지만 광고로 인해서 어떻게 그 의리 열풍이 불었기 때문에 그 마음이 너무 감사해서 제가 큰절을 드린 거고. 근데 그리고 어떤 이 대중들께 너무 감사한 마음으로 제가 항상 겸허하게 땅끝까지 머리 숙이는 마음으로 더 겸손하게 임해야겠다는 그런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그 간절함으로 큰절을 알고 계시는군요. 너무 네. 감사한 거죠. 네. 네. 봉사하는 모습이 너무나 보기 좋으시던데 독거노인 돕는 건 언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저는 이제 쑥스럽지만 아무튼 한 20년은 된 것 같습니다. 20년이요? 예. 아,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하셨네요. 이거 이 시대에 정말 소외된 어르신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그분들을 우리는 잊어서는 안 되고요. 네. 어떻게 제가 이렇게 물질적으로 도움을 드리고 봉사활동을 이렇게 좀 가끔 간다 그래서 그 근본적으로 어떻게 궁극적으로 그게 해소가 되거나 그 외로움과 고독함을 그 위로가 될 수는 없죠. 하지만 어렵겠죠. 그래도 우리는 또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의리로서 해야 됩니다. 네, 정말 의리가 대단하신 게 출연료도 2천만 원 전액을 다 기부하시고 그러셨더라고요. 아니 어떤 프로그램이 있었는데 정의본색이라고 이제 시민들의 어떤 민원을 해결하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네. 마지막 회가 독거노인 봉사하는 어떤 회였는데 네. 그 주제를 갖고 이제 독거노인 어르신이 마지막에 이제 그 겨울에 얇은 비닐 잠바 같은 걸 입고 계시면서 우리 연예인들이 막 위로를 해드리니까 막 우시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마음이 아파서 우리 매니저한테 그냥 출연료 전액 기부하자. 네, 그렇게 한 거죠. 그건 저지어리. 근데 저도 제가 왼쪽 눈이 좀 안 보여서요. 네. 시각장애인이나 항상 이 시대에 소외받은 분들을 위해서는 그게 계속 봉사하고 기부를 해야지 그것이 의리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해봐요. 얼마나 기부를 많이 하시는지 거액에 기부하는 단체 모임인 아너소사이어티에 연예인 중에서는 남자로 최초로 등록을 되셨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아유. 근데 사실은 사실 요즘에 고액 기부자가 많이 좀 추세가 좀 네. 낮아진 게 사실입니다. 그래서 제가 돈이 많아서가 아니고 이제 아너소사이어티는 이 회원들이 5년 동안 이제 1억 이상을 기부한다는 어떤 약정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가져주셔서 꼭 억 단위가 아니라도 일단 시작을 하는 게 좀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그렇죠. 우리가 지금 이 시간에도 정말 수술비가 없어서 슬퍼하는 어린아이가 진짜 소아암이나 정말 난치병에 걸려서 정말 수술비가 없어서 슬퍼하는 그 엄마의 마음은 어떤 다른 마음이냐. 그게 지금 어떻게 남의 마음일 수가 있는가라는 어떤 그런 생각을 좀 해주셔서 같이 좀 의리로서 동참을 좀 많이 좀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20년 넘게 의뢰로 살아오신 김보성 씨에 대해서 좀 궁금해서 아유. 저희들이 아주 앞조사, 뒤조사를 다 해왔습니다. 아유. 윤세영 아나운서 볼 좀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김보성 씨의 인물평전 1위부터 3위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함께 보시죠. 먼저 3위부터 공개합니다. 네, 13대 1 전설의 주인공. 과거 친구들을 구하기 위해서 13명과 맨손으로 싸우셨다고 들었는데요. 이런 일이 영화 속에서나 일어나는 줄 알았는데 실제로도 벌어지네요. 저는 실제로 뭐 13대 1뿐만 아니라 뭐 10대 1, 9대 1, 뭐 8대 1, 5대 1 많습니다. 예, 근데 사실 그때는 이제 친구를 의리로서 구하기 위해서 이제 했다가 이게 불량배들과 이제 격투를 벌인 거죠. 그때 이제 왼쪽 눈을 이제 거의 실명을 해서 지금 이제 시각장애인으로 있습니다. 아주 후회하지 않습니다. 네, 이번에는 2위 보겠습니다. 2위는요? 눈물 많은 감성 터프가이. 이 독립운동가이자 시인이셨던 외할아버님 설정식 선생님의 영향 때문인 것 같습니다. 이 김보성 씨도 넘치는 감성으로 쓴 시만 80여 편이 넘는다고 하더라고요. 오늘 직접 쓴 시 중에 한 편만 낭독해 주실 수 있으신가요? 뭐 제가 지었던 시 중에 가장 좋아하는 게 원래는 사나이의 길인데 사나이의 길이 좀 길거든요. 그래서 조금 그 다음에 또 제가 좋아하는 시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여 미소를. 지은이 김보성. 광야를 걸어가는 한 나그네여. 그대의 눈망울엔 슬픔이 흐르네. 무엇 때문에 그대의 어깨는 그리 무거운가? 무엇을 바라기에 그대의 숨결은 그리 거칠은가? 아직도 화려한 네온 속을 달리는 기차를 그리워하나? 혼돈의 서울 속 어느 고승의 마지막 나무한 옷을 떠올리며 어느 십자가에 박힌 예수님의 모습을 떠올리며 그대여 숨을 멈추어 작은 호흡의 기쁨을 느껴 아픈 사랑의 끝을 깨고 하늘의 천둥 소리에 마음이 점화되는 날 이 순간에 아무것도 행복으로 가는 길은 다시 없고 바로 지금 이 순간에 그대여 미소를 대단하시군요. 마지막으로 1위 공개합니다. 1위는요? 의리의리한 의리남. 네, 20년 넘게 뚝심 있게 의리를 외쳐온 김보성 씨. 그저 말로만 끝나는 의리가 아니라 의리에 넘치는 행동까지 더해졌기 때문에 대중들이 더 열광했던 게 아닌가 싶습니다. 아유, 뭐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예. 정말 우리 대중들께서 어떤 같이 그 의리를 외쳐주시고 그럴 때는 제가 진짜 가슴이 막 벅차오릅니다. 우리 대중들에 의해서 의해서 만들어진 어떤 이 의리이기 때문에 이 의리 열풍이 저는 오래 가기 위해서는 제가 더욱더 더 사명감을 갖고 더 겸손하게 더 겸허하게 임해야 되지 않겠나 그런 생각으로 항상 제가 임하고 있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근데 의리에도 무슨 단계가 있다고 그렇게 정의하지 않았습니까? 네. 3단계라든지. 네, 의리가 3단계가 있습니다. 네. 1단계는 우리가 이제 소위 말하는 우정의 의리죠. 우정의 단계. 그다음에 2단계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공익을 위한 정의감. 그리고 3단계는 정의감이 가슴에 이제 새겨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 시대 최고의 의리인 나눔의 의리가 생깁니다. 네. 의리에 대해서 정말 깊은 생각을 많이 하시는 것 같아요. 단계도 3단계씩 나누시고. 네. 이것도 궁금하더라고요. 그러면 연예계에서 김보성 씨가 인정하는 의리남은 누가 있을까요? 많죠. 너무나 많은데 뭐 윤영빈 군, 뭐 김민종 군, 또 많습니다. 뭐 DJ 덕에 뭐 이하늘, 김창렬, 또 뭐 영화배우 정준호, 뭐 그냥 나라면 끝이 없죠. 그다음에 또 기부 또 천사이신 또 슈가 아니라 기부천사이신 션. 네. 션이 정말 의리 사나이죠. 션. 그다음에 김장훈 형님, 뭐 박상민 형님, 정말 많습니다. 특히 이제 제가 이제 나열했던 우리 저 연예인들은 정말 또 사회 소외된 사람들에 대해서 또 기부도 많이 하고 봉사도 많이 하는 연예인들이기 때문에 더욱더 제가 더 사랑하는 연예인들이죠. 예. 네. 근데 나눔의 의리를 이제 실천하고 계시는데 정작 본인은 아직도 제가 보니까 국산차를 타고 그 휴대폰도 투지폰을 쓰신다고. 네. 투지폰을 쓰시나요, 아직? 네, 투지폰, 이 핸드폰과의 의리죠. 네. 핸드폰 번호가 20년 동안. 이렇게 접히는 핸드폰 정말 오랜만에 번호를 보네요. 안 바꿨습니다. 20년 동안 번호를 안 바꿨고. 네. 뭐 자동차는 저는 신발이라 생각하고요.
저는 한 6년 됐습니다. 6년 됐고 15만 킬로 넘었습니다. 16만 킬로 됐는데 지금도 자동차가 잘 나갑니다. 잘 나가고요. 좀 그런 차원에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오프라 윈프리가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네, 전 그런 차원에서 항상 제가 사실은 작년에 8개의 어떤 상을 받았어요. 상 엄청 많이 받으셨네요. 광고상을 이제 받았을 때는 거기서 이제 항상 이런 말씀 드리는데 안정근 선생님의 견리사의 견유수명. 근데 이 말씀이 이상하게 한 번도 방송에서 안 나오더라고요. 다 편집이 되더라고요. 의리로서 진짜 이번 만나고 싶었습니다. 했으면 내주십시오. 더 풀어보십시오. 견리사의 견유수명이 굉장히 멋있는 말이거든요. 네. 견리사의 어떠한 이익이 있을 때 그것이 의를 위한 이익인가를 한 번쯤 생각해보고 견유수명 어떠한 위험한 일일지라도 그것이 옳은 일이다 생각이 되면 목숨을 걸을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사실은 제가 또 이제 홍보대사를 좀 굉장히 여러 군데 이제 복지 쪽에 이제 홍보대사를 많이 하고 있는데 경찰도 하시고. 예, 작년에 제가 NGO 영상으로 네. 의리의 아이들이라는 영상을 한번 제가 기획을 했습니다. 근데 반응이 너무 좋아가지고 네. 56억이라는 성금을 모금을 했어요. 그래서 정말 질병과 굶주림으로 고통받고 있는 정말 이 시대 이 지구상의 모든 어린이들한테 많은 도움을 줄 수가 있었습니다. 네. 이 자리를 빌어서 정말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네, 어떻게 보면은 기부를 하고 싶어도 도움을 주고 싶어도 방법을 잘 몰라서 못 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렇게 앞서서 해주시는 분들이 계시니까 또 이렇게 기부가 또 열풍이 되고 유행이 되고 그러는 것 같아요. 아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진짜. 네. 근데 이제 또 이렇게 계속해서 기부 활동을 하시고 그러려면 아무래도 아내분의 지지도 많이 중요하고 그래서 저는 아내분이 또 궁금하기도 한데 어디서 어떻게 만나신 거예요? 우리 와이프요? 네. 처음에 이제 영화 촬영장에 한번 놀러 왔어요. 네. 근데 저는 이제 그때, 이제 제 후배가 이제 데리고 온 건데, 사실은 우리 그때 영화 제작자가 개인적인 형님이라서 좀 좋은 마음으로 의리로서 소개시켜 주려고 한번 데리고 와라, 한 명을. 이런 얘기 하면 안 돼. 근데 이제 대기실에서 있는데 제가 이제 야, 반갑다 하면서 문을 빵 차고 들어갔어요. 네. 근데 딱 문이 열리는데 웬 여자가 이렇게 옆모습으로 딱 서 있는데 이 사람이 내 아내구나. 라는 생각이 딱 들었습니다. 첫눈에. 필이 소위 말해서 꽂혔군요. 첫눈에 반한 거죠. 네. 그렇게 해서 만나게 됐습니다. 네. 집에서는 어떻습니까? 집에 가정생활도 이렇게 아주 남성적으로 이렇게 걸레를 닦을 때도 이렇게 닦고 이러시는가요? 저도 터프한 면이 또 있는가 하면, 또 네.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눈물이 굉장히 많아요. 네. 예, 마음이 되게 여리다 보니까. 그 양면성이 있죠, 다 누구나. 근데, 되도록이면 집에서는 더 부드럽게 하려고 노력하고, 그 다음에 우리 아이들을 제가 너무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누구나 아빠들은 다 자식을 사랑하지만, 저는 또 남달리 유별나게 또 우리 아들을 너무너무 부정이 강해요. 둘 다 아들 다 축구 선수인데. 아들 바보군요. 예.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 사춘기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자라면서 조금 이제 아빠를 아무래도 이제 멀리하고 친구를 더 가까이 하다 보니까 요즘에 사실은 고독합니다. 우리 남자도. 예, 마지막 인생의 낙이었는데 좀 요즘에 친구를 더 좋아하고 이제 축구 선수다 보니까 밖으로서 이제 대회하고 막 훈련하고 이러다 보니까 그런 차원에서는 그래서 더 외로운 고독한 마음을 제가 이제 없애려면 더 이 사회에 소외된 우리 아이들을 위해서 더 기부를 하고 더 봉사를 많이 해야죠. 네. 그 수밖에 없습니다. 네. 역시 안에서나 밖에서나 모두 의리를 외치고 계시는데 저희가 또 김보성 씨와 관련 깊은 물건을 하나 준비해 오셨다고 그래요? 들었거든요. 한번 예. 볼까요? 책이군요. 책이네요. 저도 읽었습니다만은. 예. 김홍수 선생의 인간시장 아닙니까? 네네네네. 이게 봐도 됩니까? 야, 네네. 진짜 오랜만이네. 장총찬. 네네, 장총찬. 네. 저도 열심히 읽었습니다만은. 네. 어떤 인연이 있으신 겁니까? 제가 사실은 그러니까 어렸을 때부터 어떤 그냥 친구 간의 어떤 우정의 의리는 원래 제가 있었는데
진짜 어떤 그 사회에 대한 어떤 그 정의감이 가슴에 새기고 사로잡힌 거는 우리 김홍신 선생님의 인간 시장을 보고 그때부터 제가 정의감이 생긴 겁니다. 그래서 예, 정말 우리 김홍신 선생님 제가 존경하고 그 극 중에 그 장총찬 정말 장총찬처럼 살고 싶었어요. 근데 현실에서는 그게 잘 안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뭐 어떤 공원에서 남녀가 데이트를 하고 있는데 어떤 정말 소위 말하는 어떤 그냥 건달도 아니고 진짜 양아치죠. 완전히 그 어떤 뭐 약을 했는지 몽둥이를 들고 이렇게 막 세 명이 접근하는 거예요. 불량배들이. 불량배죠. 불량배들이 세 명이 이렇게 몽둥이를 들고 이제 남녀가 데이트하는데 아무도 깜깜한데 접근해서 막 이렇게 위협을 가할 때 제가 도망가시오 그러고 전 이제 그 세 명과 격투를 벌인 거죠. 막 파파파박 하는데 나중에 이제 증인이 없다 보니까 네. 쌍방 폭력이 되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조금 네. 이 현실에서 이 사회에서 좀 이게 장총창이 되기는 쉽지가 않구나. 그래서 어떤 제 어떤 그 목마른 가슴을 권선징악으로 알리는 어떤 그 액션 영화에서 제가 이 마음을 풀어야겠다라고 해서 이제 액션 배우가 된 겁니다. 네. 요즘은 뭐 CCTV가 있어서 그 걱정 안 하셔도 되겠습니다. 네. 근데 그 장총장 주인공하고 김보성 씨하고 어느 정도 매치가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제? 저는 뭐 하늘에 떳떳하지만 장총창과 어떤 저의 어떤 마음은 뭐 싱크로율 거의 100% 가깝습니다. 싱크로율 100%다. 예. 네. 그래서 사실은 아마도 올해 안에 돌아온 장총찬 이거 얘기하면 안 되는데 뭐 아무튼 예. 어리가 있죠. 예, 아무튼 이거 돌아온 어떤 인간 시장 영화를 지금 기획을 하는 단계입니다. 네. 기대해 주십시오. 예. 그러시구나. 네. 네, 그럼 저희가 이쯤에서 또 준비한 영상이 하나 더 있거든요. 네. 함께 보시면서 얘기 나눠볼까요? 첫 느낌은 조금 대갈스럽고 이렇게 주먹 좀 쓰고 성깔이 좀 도드라지고 그런 느낌이 첫인상에서 좀 있어요. 그런데 이게 가까이 얘기를 해보면 그런 게 아니에요. 이렇게 말도 목청도 크고 좀 빠르고 이런데 그 눈빛이 현명하잖아요. 근데 그 따뜻한 분위기를 멀리서 보면 못 느끼는데 가까이서 보면은 사람이 참 따뜻하구나 이걸 느껴요. 그 인간 시장의 주인공하고 상당히 그 분위기상 매치가 돼요. 그러니까 소설 속의 그 생김새나 행동 양식이나 그 약간 걱실거리거나 약간 거칠면서 속으로 따뜻한 거 있죠. 그런 것들이 이렇게 비슷하게 연결이 되죠. 김호성 씨 참 고맙습니다. 그 의리의 사나이, 그 아름다운 인간의 따뜻한 배려, 그런 성품을 보고 싶었거든요. 그리고 김호성 씨가 정말 성공해서 스타가 돼서 내 마음을 기쁘게 하기를 기다렸는데 그렇게 됐잖아요. 되고 있고 더 될 것이고 그래서 참 행복합니다. 앞으로 좀 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을 나눠주는 그 다음에 김보성 씨 이름 부르는 게 기쁨이 되도록 멋지게 활동을 해서 우리에게 웃음을 꼭 선사해 주길 바랍니다. 모시겠습니다. 또 이렇게 눈시울을 또 붉히셨는데 어떻게 보면 정말 좋은 칭찬을 해주셨어요. 주인공과의 싱크로를 인정해 주셨는데. 정말 감동입니다. 예, 정말 그 김원선 선생님 진짜 제가 그 영상을 보니까 정말 제가 온몸을 던져서 정말 이 사회에 헌신하고 정말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정의를 위해서 제 온몸을 던져서 제 목숨을 걸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정말 이 영상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선생님 정말 제가 정말로 더 책임감을 갖고 임하겠습니다, 선생님. 정말 제가 존경하고요. 제가 이 생이 마지막 그 끝나는 순간까지 김원신 선생님의 그 인간시장 장총찬처럼 그렇게 살겠습니다. 지켜봐 주십시오. 고맙습니다. 네, 와. 저희도 열심히 응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아까 선생님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첫인상에 대해서 얘기를 해주시는데 네. 아무래도 김보성 씨 이렇게 맨날 선글라스 끼고 다니시고 이러시면 네. 조금 처음 다가갈 때 이렇게 뭐 무섭거나 약간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요. 근데 제 눈빛을 보면요. 따뜻합니다. 저 한번 보여드릴까요? 네, 한번 보여주세요. 인상을 따뜻한 눈빛. 써도 그 눈빛은 네, 선한 눈빛을 막 쏴주실 때. 따뜻합니다. 네. 이 책을 보고 이제 배우의 길로 접어드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네. 그래서 저희가 연기자 활동을 하실 때 모습을 조금 담아왔거든요. 네. 함께 보실까요? 알겠습니다. 죽여라! 죽여! 죽여봐, 이 자식아! 이거는 컵스 같은데. 제 영화는 20편 했거든요. 근데 20편이나 하셨어요, 영화를? 네, 많이 부각이 안 된 영화도 있고 그래서. 늙은이 같이. 이건 이제 코믹 영화. 제목이 뭡니까? 울랄라 시더즈라고 있습니다. 울랄라 시스터죠. 맑은 아이구나. 삶이 살만하다고 생각. 스턴트를 설 필요가 없겠군요. 전 스턴트를 쓰지 않습니다. 직접. 대역을 씁니다. 수사기관 소속 사관이다. 내가 그땐 뭘 어떻게 할 수가 있을까? 우리 이름은 비공개의 소리나. 효도르와 같이 찍으셨나요? 네네네. 대한민국 그 촉보원 역할이었습니다. 네, 대한민국 촉보원 역할. 네. 그래도 끝까지 갈 수 있었으니까. 네, 최근에는 또 이렇게 영웅이라는 영화까지 개봉을 했는데 저희가 사실 그게 굉장히 크게 알려지지 않은 걸로 네네네. 알고 있는데 좀 아쉬운 부분이 있으시겠는데요? 개인적으로 굉장히 아쉽습니다. 네. 사실은 제가 저 영화를 이제 선택을 할 때, 우리 대한민국 사람으로서, 대한민국 첩보원으로서 어떤 그 전 세계를 구하는 그런 역할이었거든요. 어떤 그건 개인의 영예를 떠나서, 정말 자부심과 어떤 그게 있었거든요. 근데 그것이 조금, 이제 극장을 많이 못 잡게 되는 바람에, 대중들에게 많이 알려지지 않아서 굉장히 아쉽습니다. 왜냐면 다른 헐리우드 영화나 보면은 한국 사람을 좀 비하하는 역할들이 있거든요. 뭐 세탁소, 뭐 주인에서 무슨 악당이라든가, 무슨 막 거지라든가, 막 이런 식으로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있었어요. 그게 너무너무 좀 안타까웠고, 그래서, 그래도 어떤 그 글로벌 영화에서 대한민국 사람을 어떤 영웅으로 만들었던 역할이구나. 그래서 굉장히 자긍심과 자부심을 갖고 이제 좀 호소를 했는데, 그게 좀, 극장을 많이 못 잡는 바람에. 많이 아쉬웠겠군요. 네,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었습니다. 근데 이 영화가 어리 열풍 이전인가요? 이후인가요? 바로 전입니다. 바로 전. 아깝군요. 그래도 아무래도 또 저희도 관심 가지신 팬 여러분들께서는 네. 그래도 그것이 어떤 밑거름이 됐던 것 같습니다. 네. 여태까지 조금 남성적인 역할만 많이 하셨다면 네. 배우로서 약간 욕심나는 역할 같은 것도 있으실 것 같은데요? 사실은 이제 저는 항상 그냥 정의와 의리를 외치는 그냥 액션 영화만 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는데요. 이제 주변에서 추천하는 영화가 또 있었어요. 그래서 그러니까 휴먼 영화. 네. 휴먼 멜로 영화가 지금 사실 지금 저랑 아직은 이제 도장은 안 찍었는데 네.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상황이 이 얘기 좀 해야 되나? 아무튼 하세요, 그냥. 네. 제가 어떤 그냥 멜로는 아니고요. 네. 휴먼 멜로 하면 좀 괜찮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주 잘 좋습니다. 어울리실 것 같은데요? 한번 도전을 한번 할 생각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네. 20년 동안 어리를 이렇게 이제 외쳐왔기 때문에 바른 생활을 해야 된다는 그런 약간 강박관념 같은 것도 있지 않을까요? 또 부담도 되지 않을까요? 한편. 강박관념은 아니고요. 네. 저는 항상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다. 공인 중에서도 공인이다라는 생각을 하고 살고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제가 이제 의리를 외쳤는데 저 아주 어린 아이도 같이 의리를 외쳐주거든요. 요즘에 어르신들이나 어린아이나 다 의리를 외치는데 여기서 제가 어떠한 어떤 공인으로서 제가 또 개인의 사욕으로 어떤 뭐 실수라도 한다면은 그것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저는 항상 이런 농담으로 그런 말씀을 합니다. 그러니까 언제까지 의리를 외칠래? 이렇게 물어보면은 나는 죽는 순간 그 순간에도 의리 그런 말씀을 드리는데 그런 거죠. 그러니까 저는 항상 요즘엔 의리보다 또 정의를 또 같이 또 외칩니다. 왜냐하면 의리보다 또 약간 더 상승적인 단어가 정의거든요. 상위 개념. 저스티스. 네, 저스티스. 근데 저스티스. 근데 이 사전에 의한 그냥 그 말에
제가 한 가지 또 첨부를 한다면은 네. 법과 질서 규범을 넘어선 어떤 정으로서 사회적 상대적으로 약자를 보호하고 지켜주는 마음, 그것을 실천하는 행동, 또 그런 신념이 있다면 그런 사람들이 많이 생기고 정말 그런 정의의 사나이, 의리의 사나이들이 이렇게 대한민국을 막 이렇게 움직인다면 정말 정의로운 대한민국이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저는 계속 외치는 겁니다. 평생토록 의리 있는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용서하겠습니다. 네, 오늘 지켜봐 귀한 주십시오. 시간 고맙습니다.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인정하시군요. 네. 오늘 너무 좋은 말씀 많이 들었습니다. 토종처럼 생겼는데 너 중국이냐, 너 일본이냐. 그 어린 나이에 자존심이 굉장히 상했었어요. 그렇게 큰 애국가는 처음 들어봤어요. 끝날 때는 다 4절을 부르고 있더라고요. 벌판지게 한번 잘 놀았어요. 독도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서민인 것뿐이다. 일본 쪽은 전혀 상관이 없다. 도덕이 재발전인 것 같다. 폭탄 메일이 뭔지를 나중에 정말 반길 조심해야 되잖아. 글로벌 시대에 우리의 역사, 우리의 문화는 우리 스스로가 지켜나갈 줄 알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세계인들과 소통할 수 있는 그런 커넥터 역할도 누군가는 해야 된다는 일이죠.